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expenditure minimization 프로블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자의 expenditure minimization 프로블럼 혹은 줄여서 EMP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minimize, 극소화하는 거죠. 뭘 극소화하냐면 이거는 사과에 대한 총 지출, 두 번째 부분은 바나나에 대한 총 지출이죠. 다 더하면 이제 총 지출이에요. 즉 지금 expenditure를 minimize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expenditure를 minimize 하고 싶으면, 즉 이제 지출을 최소화하고 싶으면 아무 제약 조건 없이, 그러면 아무것도 소비를 안 하면 그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문제가 될 테고, expenditure minimization 프로블럼은 제약 조건이 있는데, 어떤 제약 조건이 있냐면 내가 Q1과 Q2만큼 소비를 했을 때 내가 느끼는 혹은 내가 받게 되는 효용이 최소한 이제 U만큼은 돼야 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요 U 값이 뭐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이 expenditure minimization 프로블럼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지출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제약 조건은 뭐냐면 그래도 만약에 U 값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내가 누리는 효용이 그래도 100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이제 2차원 평면이 있고 사과와 바나나가 있겠죠. 자, 내가 그냥 지출을 최소화하겠다. 그러면 그냥 원점을 선택해 버리면 될 텐데, 여기서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제약 조건은 그래도 최소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효용은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프로 우리는 인디퍼런스 커브를 활용하면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효용이 100이라고 하면 이 인디퍼런스 커브보다 위에 있는 이 빗금친 영역에 있는 컨섬션 번들들은 모두 최소한 100만큼의 효용을 주는 컨섬션 번들들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expenditure minimization 프로블럼에 하는 얘기는 이 효용을 최소한 100만큼은 누리는 그러한 컨섬션 번들을 선택을 하면서 총 지출을 극소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효용 극대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여기 제약 조건에서 뭐 부등식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이제 등식으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효용 값이 뭐 100이라고 한다면, 작은 u의 값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효용을 100을 달성하는 이제 컨섬션 번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컨섬션 번들들을 그래프로 표시를 해 놓으면 이렇게 인디퍼런스 커브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인디퍼런스 커브 상에 있는 이제 컨섬션 번들들 중에서, 즉 100이라는 효용을 주는 컨섬션 번들들 중에서 지출이 최소화되는 점을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expenditure minimization 프로블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expenditure minimization 프로블럼은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그래프까지 그려서 보니까 utility maximization 프로블럼하고 이제 사실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비슷한데 뭔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utility maximization 프로블럼에서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objective였고, 예산 제약이, 즉 총 지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제약 조건으로 가 있었는데, 지금 expenditure minimization 프로블럼에서는 그 반대로 지금 효용이 얼마만큼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약 조건에 들어가 있고,
총 지출이라는 게 이제 목적 함수로 들어와서 지출을 최소화하고 싶은 그런 문제가 이제 expenditure minimization problem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이 이 UMP와 EMP 문제 간의 비교를 해보면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서로 이제 듀얼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의 듀얼 프로블럼은 expenditure minimization 프로블럼이고 반대로 EMP의 듀얼 프로블럼은 UMP예요. 자, 그래서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있고 expenditure minimization 프로블럼이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듀얼 프로블럼이라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자, expenditure minimization 프로블럼을 풀면 이제 솔루션이 나오겠죠. 자, 이때 솔루션도 우리가 demand라고 불러요. 그래서 UMP의 솔루션도 demand인데 EMP의 솔루션도 우리가 demand라고 불러요. 자, 근데 둘 다 demand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좀 이름을 나눠서 불러요. 그래서 EMP의 솔루션은 demand인데 우리가 특별히 힉시안 demand라고 불러요. 그럼 UMP의 demand는 우리가 마샬리안 demand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demand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마샬리안 demand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 UMP와 EMP 솔루션을 나눠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특별히 UMP의 솔루션은 마샬리안 디맨드라고 부르고 EMP의 솔루션은 힉시안 디맨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UMP와 EMP 문제 간에도 관계가 있으니까 이 솔루션 간에도 모종의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그러면 자, EMP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사과와 바나나 2차원 평면이 있고 자, 제약 조건은 효용이 최소한 그래도 뭐 100이라고 하면 효용이 최소한 100은 돼야 된다. 자, 그런 컨섬션 번들들은 지금 많이 있어요. 자, 컨섬션 번들들은 많이 있고 자, 그럼 이 많은 컨섬션 번들들 중에 지출이 최소가 되는 컨섬션 번들은 과연 어느 점일까 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A점을 살펴봅시다. 자, A점. 자, 내가 A점을 소비하게 되면 즉 A라는 컨섬션 번들을 소비하게 되면 과연 나의 지출이 효용은 100만큼 달성을 하는 거니까 제약 조건은 만족이 되죠. 그래서 제약 조건은 만족이 됐고 그러면 A라는 컨섬션 번들을 내가 소비를 하게 되면 과연 지출이 최소화될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 A점 이 A점에서 자, A점에서의 지출이 얼마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A점에서는 지금 자, 내가 이제 사과는 요만큼, 바나나는 요만큼 소비를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Q1 프라임, Q2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A점에서의 지출은 지금 A점에서의 지출을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 값을 뭐 예를 들어서 뭐 M이라고 해봅시다. 혹은 뭐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A점에서의 지출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값이 10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지금 A점에서의 지출과 그럼 B점에서의 지출을 내가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과연 A점에서의 지출이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그럼 B점에서의 지출은 뭐 10보다 큰지 작은지 과연 A점에서 지출이 최소화되었는지 그런 거를 좀 내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자, 간단하게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한 가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요거를 지금 이 지출을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컨섬션 번들을 소비를 하게 되면 내 지출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내가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그려보는 건데, 자, 우리가 앞에서 학습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컨섬션 번들이 있을 때 그 컨섬션 번들을 내가 소비를 한다. 그러면 그 컨섬션 번들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요 Y 값으로부터 내가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프를 요런 직선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즉 A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면 Y 인터셉트로부터 내가 이 컨섬션 번들 A를 소비할 때 이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고 앞에서 학습을 했죠.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이 Y라는 거는 소득인데, 결국 앞에서 우리가 학습한 대로 예산 제약선으로부터 예산 제약식으로부터 소득은 총 지출과 사실 같아야 되죠.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소득이나 지출이나 사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A를 통과하는 이 직선, 우리가 앞에서는 예산 제약식이었는데 이 직선을 그려보면 그 직선으로부터 이 A점에 해당되는 총 이제 소득 혹은 총 지출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자, 이 개념을 활용을 해서, 자, 이 개념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자, A점을 통과하는 이 앞에서 학습한 용어에 의하면 예산 제약식이죠. 예산 제약식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자, 원래 예산 제약식은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소득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지출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Y 대신에 지출인데 뭐 M이라고 해봅시다. 자, 스몰 m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스몰 m이라고 해봅시다. 지출 액수를.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그리려고 하면 앞서 우리가 예산 제약식을 그래프로 그린 것처럼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Q2를 Y 변수로 생각하고 Q1을 X 변수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A점을 통과하는 이 지금 직선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기울기는 상대 가격 비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산 제약식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는 상대 가격이에요. Y 인터셉트는 즉 이제 지금 파란 점은 총 지출 나누기 지금 P2가 되겠죠? 요거는 여기는 P2고 여기 이제 여기 밑에 X축의 파란 점이 이제 M을 P1으로 나눈 점이겠죠. 이게 지금 P2죠, 여기가.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P2죠, P2. 요 식에서 지금 여기가 M 나누기 P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직선을 이렇게 그렸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컨섬션 번들 A에 대응하는 총 지출, 즉 컨섬션 번들 A를 내가 소비하게 되면 얼마만큼 지출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게 바로 M이에요. M만큼 이제 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직선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동일한 지출 M만큼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 직선상에 있는 점들, 뭐 요 파란 점들, 이
빨간색 직선상에 있는 어떤 점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린 게 바로 이 빨간색 직선이니까. 즉 그 말인즉슨 요 빨간색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총 지출이 m으로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내가 A라는 컨섬션 번들을 소비하게 되면 지출이 이제 M만큼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컨섬션 번들 A보다는 지출을 A보다 더 줄일 수 있는 컨섬션 번들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출이 10이 되는 그런 이 직선의 그래프와 총 지출이 예를 들어서 5인 직선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10인 경우는 자, 이 직선을 그리면 이 점이 지금 10 나누기 P2 X축에서는 10 나누기 P1이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직선인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5 나누기 P2 X축에서도 5 나누기 P1이니까 사실 이 길이가 이렇게 이제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지금 y 인터셉트를 비교해도 반으로 줄어들고 x 인터셉트를 비교해도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죠. 자, 따라서 지금 지출이 작은 경우에는 이 직선의 그래프가 더 아래쪽에 위치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는 A점보다는 예를 들어서 B점이 A점보다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B점이라고 하면 자, A점보다는 B점에서 지출이 더 낮구나. 즉 A점과 B점을 비교하면 효용 수준은 똑같아요. 100으로. 인디퍼런스 커브 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효용 수준은 똑같은데 B점에서 지출이 더 낮은 거죠. 그래서 A는 솔루션이 될 수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B도 솔루션이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논리로 B보다도 B와 비교했을 때 효용 수준은 같은데 지출액이 더 낮은 점이 존재하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러면 EMP의 솔루션은 뭐냐면 그래서 결국 이제 EMP의 솔루션은 뭐냐면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효용이 U라는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이 주어진 효용을 달성을 하면서 지출이 최소화 되는 점은 요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우리가 스타라고 하면 이 스타에서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는 EMP의 솔루션이니까 힉시안 디맨드겠죠. 힉시안 디맨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힉시안 디맨드를 우리 찾을 수 있고 마샬리안 디맨드인 경우는 우리가 Q1 스타, Q2 스타라고 스타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자, H라고 씁시다. 그래서 Q1H, Q2H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expenditure minimization problem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expenditure problem의 솔루션을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학습을 했어요. 자, 그래서 UMP와 EMP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제 EMP expenditure minimization problem의 경우에는 지금 효용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과연 어느 점을 선택해야 지출이 최소화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직선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컨섬션 번들을 선택을 해야 이 주어진 효용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지출이 최소화될까 하는 걸 살펴보는 게 이제 expenditure minimization problem이라고 하면, utility maximization problem은 예산 제약선이 주어져 있어요. 예산 제약선이 주어져 있으면 과연 어떤 컨섬션 번들을 선택을 해야 나의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UMP예요. 그래서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는 가능하면 인디퍼런스 커브가 위쪽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UMP에서는 가능한 위쪽에 위치한 인디퍼런스 커브 상에 있는 컨섬션 번들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솔루션을 찾으면 이때 우리가 마샬리안 디맨드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UMP와 EMP 간에 뭐가 제약 조건으로 들어오고 무엇이 이 목적 함수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이 옵티멀 컨섬션 번들, EMP의 경우에는 그 솔루션을 힉시안 디맨드, UMP의 경우에는 솔루션을 우리가 마샬리안 디맨드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보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듯이 이 지금 빨간 점들이, 이 두 개의 빨간 점들이 사실 같은 점이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마샬리안 디맨드와 힉시안 디맨드가 같아지는데 어떨 때 그러느냐 하는 거를 이제 밑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샬리안 디맨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이제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 경우에 우리가 마샬리안 디맨드를 찾으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사과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과 가격이 떨어지면, 자, 사과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마샬리안 디맨드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사과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마샬리안 디맨드의 경우에는 지금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빨간색으로 변하죠. 따라서 이제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 이제 A에서 이제 B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EMP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 자, EMP는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제 주어졌죠. 이제 고정이에요. 인디퍼런스 커브가 제약 조건으로 주어지고,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제 제약 조건으로 주어지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점을 찾았더니 이제 그게 A점이에요. 지출을 최소화하는 점을 찾았더니 이제 그게 A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이제 P1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는 지금 이 상대 가격 비율이 이제 P1 나누기 P2죠. 자, 오른쪽에서도 이 상대 가격 비율이 원래는 P1 나누기 P2예요. 그래서 상대 가격 비율이 원래는 똑같았는데, 자, 상대 가격이 이제 P1 프라임 나누기 P2가 됐어요. 그래서 P2는 그대로인데 P1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UMP에서는 왼쪽 그래프와 같이 솔루션이 A에서 B로 변해요. 자, 그럼 EMP에서는 어떻게 되나 살펴봅시다. 자, EMP에서는 자, 지금 제약 조건으로 주어진 게 효용이죠.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는 안 변해요. 자, 그 대신 이제 P1이 P1 프라임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가격이 P1과 P2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파란 점을 소비를 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지출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파란 직선을 이제 그려볼 수 있었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컨섬션 번들에 따라서 대응하는 지출액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파란색 직선들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파란색 직선들의 기울기는 전부 P1과 P2 간의 상대 가격 비율로 고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상대 가격이 바뀌었어요. P1이 P1 프라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상대 가격의 비율이 바뀌어서 이 빨간색 직선의 이 기울기가 이렇게 더 이제 평평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EMP의 솔루션, 즉 효용을 이제 주어진 효용을 달성을 하면서 동시에 지출을 최소화하는 그 솔루션은 뭐냐?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점이 되겠죠. 이런 점, B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사항은 자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그래서 UMP 이제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는 자 이제 첫 번째 재화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지금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 A에서 B로 변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A에서 B로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 변할 때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는 일단 사과 수요는 늘어나는 걸로 일단 그래프를 이제 그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바나나 수요도 늘어나는 걸로 그릴 수 있죠. 이제 요거는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인데 그러면 그리면 우리는 앞에서 학습한 대로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는 이제 양의 기울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P1이 줄어들 때, 즉 사과 가격이 떨어질 때 효용 극대화 문제에서는 사과 수요와 바나나 수요가 모두 증가하는 게 가능해요. 자, 익스펜디처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살펴보면 자, 지금 사과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 A에서 B로 변했죠. 즉 지금 사과 수요가 늘어났어요. 지금 사과 가격이 떨어졌더니 사과 수요가 늘어났어요. 자, 사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과 수요가 늘어났는데 동시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바나나 수요는 떨어졌죠. 이때는 바나나 수요가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여기 EMP에서 보면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가 음수인 이상에는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특별히 MRS가 디미니싱 하는 거죠.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지금 MRS가 디미니싱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일반적인 인디퍼런스 커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과 가격이 떨어지면 사과 수요는 늘어나고 동시에 바나나 수요는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이 익스펜디처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 하에서. 자, 그래서 UMP와 EMP 간에 지금 마샬리안 디맨드와 힉시안 디맨드의 이 변화분을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런 차이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지금 UMP와 EMP 간에 비슷한 점도 있고 뭔가 반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어요.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효용 극대화 문제의 솔루션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두 재화 모두 수요가 증가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이 지출 극소화 문제, 익스펜디처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수요는 반드시 줄어들어야 돼요. 만약 이 인디퍼런스 커브가 기울기가 음수고 MRS가 디미니싱하는 이런 일반적인 그 인디퍼런스 커브의 형태일 때.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익스펜디처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살펴봤는데, 자, 뭐 여러 이제 뭐 예외 사항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퍼펙트 컴플리먼트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라서 지금 퍼펙트 컴플리먼트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인디퍼런스 커브 경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자 이제 익스펜디처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면 이제 지출이 최소가 되는 점은 이제 이 지금 요 A 점이 되겠죠. 자 이때 가격이 변했다. 가격이 뭐 어떻게 변하든 간에 이제 뭐 P1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뭐 P2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여기서 보면 퍼펙트 컴플리먼트인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옵티멀 컨섬션 번들에 변화가 없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퍼펙트 컴플리먼트인 경우에는 항상 주어진 비율로 소비재들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즉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은 하나씩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카페라테를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커피 원샷에 뭐 우유는 얼마만큼 정해진 비율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완전 보완제의 경우에는 두 재화 간에 소비해야 되는 비율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뭐 어느 한 재화를 더 많이 혹은 덜 소비하는 게 불가능해요. 항상 주어진 비율로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가격이 변할 때 두 재화의 소비량이 변화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라면 인디퍼런스 커브가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MRS가 디미니싱하는 그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라면 어떤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 재화의 수요는 반드시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수요가 반드시 감소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UMP와 EMP를 살펴보면 Indirect Utility Function이라는 게 있었죠. Indirect Utility Function이라는 거는 이제 효용 함수에다가 이제 demand를 대입을 하면 우리가 Indirect Utility Function 얻을 수가 있고, 자, 이 Indirect Utility Function은 더 이상 효용 함수처럼 퀀터티의 함수가 아니라 가격과 소득의 함수다 라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비슷한 개념이 이제 이 EMP에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Expenditure Func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Expenditure Function이라고 부르고, 자, 이 Expenditure Function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Indirect Utility Function과 마찬가지로 가격과 효용의 함수예요. 이때 이제 이 효용은 뭐냐면 이 효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EMP 문제에서 제약 조건으로 주어지는 효용 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효용이 적어도 100은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값 있죠. 그 이제 그 효용 값, 제약 조건으로 주어지는 그 효용 값,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 지금 여기서의 이 U 값이에요. 그래서 이 expenditure func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원래 이제 목적 함수가 P1, Q1 플러스 P2, Q2죠. 이래서 총 지출을 이제 최소화하는 그게 이제 목적인데, 그래서 목적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Q1과 Q2 자리에 이 디맨드, 즉 여기서는 힉시한 디맨드죠. 힉시한 디맨드를 대입해 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expenditure function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EMP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파라미터 값으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 가격과 효용이에요.
자, UMP에서는 파라미터 값으로 이제 주어지는 게 가격과 소득이죠. EMP에서는 파라미터 값으로 주어지는 게 가격과 효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EMP의 솔루션인 힉시안 디맨드를 우리가 구하면 이 힉시안 디맨드는 결국 가격과 효용의 함수로 표현이 될 거예요. 따라서 expenditure 펑션 역시 가격과 효용의 함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UMP에서 indirect utility 펑션은 가격과 소득의 함수, 소득이죠, Y. 그래서 UMP에서 indirect utility 펑션은 가격과 소득의 함수고 EMP에서 expenditure 펑션은 가격과 효용의 함수예요. 자, 특별히 이제 expenditure 펑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뮬라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indirect utility 펑션의 경우에는 이제 포뮬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효용 함수의 구체적인 형태에 달려 있는 건데 EMP에서 우리가 구한 expenditure 펑션의 경우에는 포뮬라를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EMP에서는 우리가 셰퍼스 레마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제 이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면 요거는 그 UMP에서 로이즈 아이덴티티하고 비슷한데 expenditure 펑션을 가격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디맨드가 나온다는 거야. 즉 UMP에서 로이즈 아이덴티티가 하는 얘기는 indirect utility 펑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로부터 디맨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셰퍼스 레마가 하는 얘기도 그 expenditure 펑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로부터 디맨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셰퍼스 레마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왜 그러느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자, 함께 살펴봅시다. 자, expenditure 펑션은 이제 이렇게 이제 포뮬라가 주어지죠. 자, 이거를 P1에 대해서 우리가 편미분을 해보면 자, 먼저 이제 P1이 여기 있으니까 Q1H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P1은 여기에도 숨겨져 있죠. 왜냐하면 Q1H 이 디맨드가 이제 가격의 함수니까 그래서 이제 Q1H가 P1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고 마지막으로 Q2H 역시 P1의 함수이니까 이제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포뮬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포뮬라를 구하고 나면 자, 우리가 EMP의 경우에도 라그랑지안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EMP의 경우에는 자, EMP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라그랑지안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텐데 이때 먼저 Q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 Q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 이제 Q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Q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Q2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나오겠죠.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활용을 해서 지금 식을 활용을 하면 이제 P1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자,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요 P1과 이제 P2 자리에 이제 요 값들을 우리가 써줄 거예요. 요 값들을 써주면, 자, 여기서 이제 요게 뭐 마이너스가 이제 여기 붙어 있긴 한데, 요 값을 이제 뭐 마이너스로 쓰게 되면 여기서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얘네들은 플러스가 될 테고, 이제 여기서 지금 플러스로 들어가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큰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이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써봅시다. 그래서 램다. 자, 여기서 이제 램다 스타가 되겠죠. 램다 스타, 그 다음에 나머지 써주고, 플러스 P2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Q2H P1 이렇게 이제 써줍시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자, 그러면 자, 램다 스타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자, 램다 스타를 우리가 앞으로 묶어내면, 자, 램다 스타를 앞으로 묶어내고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램다 스타를 앞으로 묶어내고 이제 이렇게 써줬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이 값이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이제 0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라그랑지안 메서드에서 라그랑지안 메서드도 그렇고, 라그랑지안 메서드의 세 번째 식을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결국 다름 아닌 이제 제약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약 조건이 이제 라그랑지안 메서드에서 이제 세 번째 식이 될 텐데, 자, 이 식은 결국 이제 솔루션을 대입해도 이 식이 이제 성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은 항상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식은 이제 뭐 U 값이 뭐든지, 그리고 가격 P1과 P2의 값이 뭐든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식이에요. 따라서 양변을 P1 값으로 미분을 해줘도 양변이 항상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양변을 P1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제 오른쪽은 뭐 0이고, 마이너스 U 요 부분은 이제 요거는 상수 값이니까 P1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0 나올 테고, 요 부분은 우리가 P1으로 미분을 해주면, P1이 보이진 않지만 이 Q1H가 P1의 함수죠. 그래서 P1이 변하면 Q1H가 변하고, 그로 인해서 U 값이 변하겠죠. 그래서 P1이 변하면 Q1H가 변하고, 그럼 그로 인해서 U의 값이 변할 텐데, 우리는 요거는 이제 그 스타 값, 우리 솔루션, 우리가 찾은 이 힉시안 디맨드 솔루션 있죠. 그 솔루션 하에서 우리가 요 값을 계산해 줄 거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또 Q2 역시 이제 P1의 함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이렇게 미분을 해줄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지금 이 보라색 부분이 0이죠, 값이. 그래서 이 보라색 부분은 우리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이 표현하고 같으니까 이게 결국 0이 돼요. 사라져요. 그 남는 게
Q1H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expenditure 펑션이 주어져 있으면 그 expenditure 펑션을 P1으로 미분하면 이제 사과 수요, 여기서 힉시안 디맨드죠. 사과 수요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로이즈 아이덴티티와 비슷하죠. 그래서 UMP에서 로이즈 아이덴티티를 사용을 하면 indirect utility 펑션이 주어져 있을 때 그로부터 우리가 디맨드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EMP에서는 expenditure 펑션이 주어지면 셰퍼드스 레마를 통해서 우리가 디맨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마샬리안 디맨드와 힉시안 디맨드 간에 이 둘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먼저 UMP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UMP의 경우에는 지금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 지금 A 점으로 이제 주어지는 거죠. 자, EMP의 경우에는 인디퍼런스 커브가 주어져 있으면 지출이 최소화되는 점이 이제 이 B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A점과 B점을 이제 옵티멀 컨섬션 번들을 찾았는데 이제 A점은 마샬리안 디맨드고 B점은 이제 힉시안 디맨드죠. 자, 그러면 언제 A와 B가 같을 것인가? 뭐 사실 여기서 지금 이 직선의 그래프가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인디퍼런스 커브가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요 직선의 그래프와 인디퍼런스 커브가 같으면 A점과 B점도 사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즉 지금 A점에서 지금 마샬리안 디맨드를 찾았고 B점에서 힉시안 디맨드를 찾았는데, 자, 이 지금 이 A점에서 찾은 이 사과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요거는 이제 마샬리안 디맨드, B점에서는 찾은 게 지금 힉시안 디맨드인데, 자, 이 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지금 자, Q1H의 경우에 자, 힉시안 디맨드의 경우에는 지금 가격과 효용의 함수로 나타나죠. 효용 값은 여기서 제약 조건으로 주어지니까 EMP에서. 그래서 힉시안 디맨드는 지금 가격과 효용의 함수로 주어져요. 자, 그럼 걔가 마샬리안 디맨드하고 같다. 즉 그래프에서 A점과 B점이 같다. 이 두 디맨드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은 같아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가격은 같아야 될 테고, 그럼 또 뭐가 같아야 되느냐 하면, 자, 여기서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직선으로 지금 예산 제약선이 주어졌어요. 왼쪽에서 예산 제약선이 주어졌고, 오른쪽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지출을, 총 지출을 나타내는 이제 직선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산 제약선이 직선으로 주어졌는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서 가격은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왼쪽에서는 소득, 오른쪽에서는 지금 익스펜디처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서 지금 이 왼쪽 그래프에서 소득이 주어지면 이 예산 제약선의 위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왼쪽에서 주어진 이 소득이 지금 이 소득이 여기 지금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마샬리안 디맨드에서 지금 요 소득 자리에 지금 빨간색 Y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들어올 이 소득이 지금 오른쪽에서 이 파란색 직선이 나타내는 지출액과 똑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지금 A점과 B점이 지금 똑같아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총 지출이 요 자리, 요 빨간색 소득이 들어야 되는 자리, 요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이 총 지출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구한 expenditure 펑션이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서는 지금 이 총 지출이라는 거는 최소화된 지출이에요. 지금 EMP 솔루션으로부터 찾은 최소화된 지출. 그 최소화된 지출이 지금 y 인터셉트에서도 보면 그 최소화된 지출이 이제 m 나누기 p2 해서 최소화된 지출이 여기 나오겠죠. 그 최소화된 지출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찾은 expenditure 펑션이에요. 여기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m, 이 expenditure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 지출 액수가 왼쪽 그래프에서 소득액하고 같아지면 힉시안 디맨드와 마샬리안 디맨드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즉, 요 맨 밑에 이제 등식에서 원래 이 빨간색 자리에 소득 Y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인데, 이 소득 Y가 다름 아닌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 최소화된 총 지출이 요 자리에 들어오면 결국 왼쪽 오른쪽 그래프에서 A점과 B점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요 그래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에서 지금 인디퍼런스 커브는 둘 다 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득 이 가격도 P1, P2가 고정이 되어 있고 똑같다고 한다면 왼쪽 UMP에서의 소득과 오른쪽 EMP에서의 최소화된 총 지출이 같으면 A점과 B점은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래프상으로 볼 때 그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게 바로 요 밑에 우리가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한 요 수식이 나타내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왼쪽 UMP에서 지금 마샬리안 디맨드를 찾으면 그게 이제 P1, P2, Y의 함수죠. 자, 얘가 힉시안 디맨드하고 같다. 자, 그럼 언제 같다는 거냐? 언제 같으냐 하면 자, 이게 언제 같으냐 하면 자, 프라이스는 이제 고정으로 두고, 자, UMP에서는 지금 소비자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달성할 수 있는 효용이 지금 이 인디퍼런스 커브로 나타나 있죠. 최선을 다해서 달성할 수 있는 효용이 지금 이 인디퍼런스 커브로 나타나 있는데, 자, EMP에서 제약 조건으로 주어지는 이 효용과 UMP에서 소비자가 최선을 다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극대화된 효용의 값이 같으면 이 그래프에서 볼 때 A점하고 B점이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말인 즉슨 자, 요 밑에 여기 빨간 이 부분에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면 효용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EMP에서 제약 조건으로 들어오는 이 효용 값이 지금 이 빨간 부분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게 이제 효용 값인데, 이때 여기에 들어오는 게 다름 아닌 이 지금 UMP에서 극대화된 효용이 EMP에서 제약 조건으로 들어오면 왼쪽 오른쪽 그래프가 같아지면서 A점과 B점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인 즉슨 여기에 들어오는 게 UMP에서 극대화된 효용, 즉 indirect utility 펑션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왼쪽 오른쪽 그래프가 똑같아지면서 A점과 B점이 같아지는구나, 즉 힉시안 디맨드와 마샬리안 디맨드가 같아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UMP와 EMP 이 두 개의 문제를, 수학적인 문제가 이제 듀얼 프로블럼이라고 불리고 서로 이렇게 문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UMP에서 이제 목적인 게 EMP에서는 제약 조건으로 들어오고, UMP에서 제약 조건인 게 EMP에서는 목적 함수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위에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UMP와 EMP에서 우리가 솔루션을 찾으면 A하고 B 점인데, 이 A점과 B점이 만약 여기 지금 UMP와 EMP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직선의 그래프가 두 개가 있고 곡선의 그래프가 두 개가 있죠. 인디퍼런스 커브가. 그래서 이 그래프가 결국 똑같아지면 A점과 B점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즉 힉시안 디맨드와 마샬리안 디맨드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하는 게 요 밑에 나오는 수식 두 개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수식에서는 힉시안 디맨드와 마샬리안 디맨드가 같다. 언제 같으냐? 지금 이제 힉시안 디맨드 우리가 찾은 요 B점이라는 거는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가격과 효용의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른쪽 우변에서 마샬리안 디맨드를 찾을 때 소득을 우리가 넣어야 되는 요 자리에 EMP에서 최소화된 지출, 그 값이 UMP 문제를 풀 때 소득이라는 이 제약 조건으로 들어와 버리면 왼쪽 오른쪽 그래프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힉시안 디맨드와 마샬리안 디맨드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수식에서도 자, 지금 이 왼쪽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효용을 극대화했어요. 이때 극대화된 효용이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고 지금 마샬리안 디맨드 Q1 스타를 지금 우변에 표시를 했죠. 자, 이때 극대화된 효용이 EMP의 제약 조건으로 들어오면 결국 A 점과 B 점이 똑같은 점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힉시안 디맨드와 마샬리안 디맨드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는 이 왼 좌변에 지금 힉시안 디맨드는 가격과 효용의 함수인데, 이때 들어오는 제약 조건의 효용 값이 UMP에서 극대화된 효용 값이 제약 조건으로 들어와 버리면 결국 양쪽 그래프가 똑같아지고 솔루션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얘기하면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expenditure minimization problem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EMP라는 것이 UMP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그 솔루션들 간에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우리가 함께 동영상에서 살펴봤습니다.